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지난주에 구독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밌지도 않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10,000명을 넘어간다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10,000명이 돼서 우리도 이벤트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혹시 듣고 싶은 그 강의 제목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제 책, 공감이라는 책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앞으로도 여러 강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렇게 뛰어난 그런 어떤 제목도 아닐 거고요. 그냥 잔잔한 지금 같은 강의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함께 이렇게 걷는 친구처럼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마음이 아픈 분에게나 또 이런 강의가 필요한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디렉터님과 또 저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응원을 부탁드려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강의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플래니건의 그 6단계,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단계를 조금 붙여서 제가 이 6단계와 그 다음 몇 단계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자, 상처를 직면하고 또 우리가 그 상처가 어떻게 내 안에서 나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나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냈는지를 이제 직면하는 단계들, 그리고 그 누구의 잘못인가, 너의 잘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비난하기, 내 것은 내 것으로 가져오겠지만 너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직면하는 것. 즉, 나의 문제도 내가 직면하는 게 필요하고요. 너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설명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의 균형 맞추기.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어떤 산을 넘어가려면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이는 참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심리적인 힘을 키우고 나의 어떤 관계의 힘을 키우는 것들이 실은 용서하는 데 아주 필요한 단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선택하기를 우리가 했어요, 지난주에. 자, 용서를 선택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이 플래니건이 말하는 용서라는 주제는요, 철저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피해자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상처에 나의 에너지가 많이 붙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상처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가 이 상처를 용서할 수 있다. 이제는 용서를 선택하겠다. 이제는 내가 이것을 떠나보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는 해방과 어떤 자유를 느껴볼 것이다 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용서를 선택하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요, 상처에 얽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상처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태냐? 상처 입기 전과도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삶인 거예요. 상처 입기 전의 상태도 아니고,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상태도 아니고, 상처를 입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한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이제 용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선택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에게 이제 내 마음속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를 원망의 상대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상태예요. 관계 회복은요, 또 다른 프로세스예요.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고 나면 이 플래니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상처를 지고 있을 때와는 다른 여행의 이제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처를 지고 갈 때와는 좀 다른 어떤 신념의 체계들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해요. 견해가 달라져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 듣거든요.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 그 피해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뭐라 그럴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새로워지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선생님, 여기에 이 책상이 있었어요? 이 책꽂이가 여기 있었어요? 이 그림이 여기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실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막 매여 있으면요, 이게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현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죠. 내가 뭔가를 내려놓고 다시 경험하게 되면은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강렬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관점, 타인에 대한 관점들도 달라져요. 그리고 상처에 대한 견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무거운 어떤 매임에서 벗어나면 이 상처를 해결하고 난 사람들의 그 말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해결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상처가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상처는 또 다른 알미고 상처는 또 다른 가능성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나는 어디에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을까?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상담자가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공부 많이 했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굳혀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떤 결정적인 시기와 관계된 것은 그런 상처나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 떠나보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상처는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폭을 넓혀주었다. 그 상처는 나를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었다. 이건요, 상처 속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되게 무거운 짐이고 나의 불행이고 나의 괴로움이라는 어떤 시각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 상처와 스트러글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이제 떠나가고 나면, 우리가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고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진주는 어떻게 생기죠? 조개 속에 있는 상처죠. 이물질이 들어오고 그 이물질이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서
나에게 이 상처를 이렇게 주지 못하도록 하다가 진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처는 우리 안에 머물렀다가 우리에게 떠나가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진주와 같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당신이 용서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게 큰 아픔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용서를 했을까? 내가 용서를 했을까? 그러면은 내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략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면요, 이 네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첫째,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품지 않을 때. 두 번째, 이 가해자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느껴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카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큰 사기를 당했고 내 인생에 너무 큰 실패였고 아픔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카페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혹은 그 사람과 관계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면 그 마음이 이제 중립적이 되는 거예요. 카페 앞을 지나가면 카페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극에 대해서 느낄 뿐, 그 아픔이나 그 부정적인 것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거나 거기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립적으로 될 때 이제 내가 용서했구나, 용서의 단계를 밟아서 내가 용서에 졸업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또 가해자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 화해했을 때,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물론 다 일어나면 더 좋겠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용서를 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자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상처 입기 전과는 다르지만 또 새로운 그 나의 어떤 것들을 지각하고 새로운 나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고 나면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서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플래니걸이 말하는 용서의 6단계고요. 이제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그 다음의 단계들을 조금 더 몇 가지를 보충을 하겠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더 나간다면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용서를 선물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직접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서 용서했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좋고 가족들에게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담배를 끊으려면 내가 담배를 이제 끊기로 했어 라고 선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용서하기로 한 것을 주위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웠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 라고 이제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용서가 이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시 올라올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영혼을 더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용서가요 이 단계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처를 입을 때 특히 어렸을 때 가족이라면 이 가족들은 반복적인 어떤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나에게 입혔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 단계, 굉장히 미운 단계에서 이 용서의 단계를 쭉 밟아서 이렇게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또 내려가서 또다시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아서, 그러나 이전의 미움의 단계보다는 그 윗단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중에 이제 용서의 완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점점 반복적으로 이렇게 용서의 더 높은 단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제가 이 행복한 삶을 생각할 때 용서라는 제목을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주제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참 밉고 정말 화내고 싶고 그것들이 정말 막 파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편에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그 분노로부터 벗어나서 용서하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다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는 이렇게 180도 뒤집듯이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생각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게 된 것도 은총이고 감사죠.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하나하나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우리가 또 만나요.